자, 국내 관심 가는 소식 짚어볼까요? 지금 요소수 대란입니다. 대한민국은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이런 뉴스 많이들 접하셨을 텐데 그렇다면 요소수가 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디젤차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요소수라고 하는데 근데 최근 요소수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화물차를 비롯한 디젤차 운전자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화물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네. 바로 요소수를 넣기 위해서 줄을 선 거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줄은 차량만 서는 게 아닙니다. 어제 전북의 한 요소수 공장 앞에는 요소수를 사기 위해 사람들이 긴 줄을 서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곳곳에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일어나자 내일처럼 발벗고 나선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 중고거래 앱에는 요소수 상자가 찍힌 사진과 함께 화물 운송 종사자들에게 자신이 가진 요소수를 무료 나눔하겠다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인천의 한 주유소에서는 소방차와 구급차에 한해서 요소수를 무료로 제공한다라는 현수막이 내걸려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세상에. 오늘 뭐 신문 보니까요. 앞서 이제 이 필요하신 분들이 줄 섰다가 4시간 줄 섰다가 겨우 2통 샀다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처럼 이런 상황에 폭리를 취하려는 분들도 왕왕 있을 텐데 참 훈훈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네, 굉장히 훈훈한 소식인데 방금 설명 들으신 것처럼 중고 거래 시장 같은 데서 내가 요소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화물차 기사분들한테 그냥 드리겠다 내지는 염가로 드리겠다 이런 분들이 있고 방금 설명하신 그 인천의 한 주유소 같은데 거기가 소방차, 구급차에 요소수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플래카드를 내걸었는데 저렇게 현수막만 내걸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저분이 인천 지역의 소방서라든가 서울 광진소방서 이런데 직접 공문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세상에. 와서 가져가시라고. 네. 그리고 저분이 가족들도 수도권 지역에 그 주유소를 운영하는데 총 6군데가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 6군데에서 소방차, 구급차 대상으로 3리터짜리 요소수 120개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요소수 대란, 요소수 품귀 현상이라는 말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에요, 허주연 변호사님? 지금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아 보여서 걱정이에요. 지금 요소수가 우리나라 국내 공급의 거의 97% 정도를 이제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량에 의존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하는데 최근에 중국에 이제 전력난을 겪으면서 요소 수출을 제한하는 바람에 이런 품귀 현상이 빚어진 건데 일각에서는 이달 말 정도가 되면 재고가 다 바닥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국내 디젤 화물차 330만 대 중에 한 60% 정도가 지금 요소수가 필요한 차량이고요. 근데 이대로 가다가는 화물차, 뭐 중장비는 말할 것도 없고 당장 집으로 오는 택배 차량까지 멈출 수도 있는 그런 그러겠네요. 상황인 거죠. 네. 더 큰 문제는 이런 추세가 석 달 정도 지속이 되면 아이고. 소방차와 경찰차가 무더기로 멈춰설 수도 있는 아이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소방차 중에 요소수가 필요한 차는 80%에 달해요. 세상에. 5,300여 대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또 경찰버스, 범인들을 옮기는 데 쓰는 호송 승합차의 38.5%인 6,500여 대의 요소수가 필요한 아이고.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요소수가 필요한 관련 업계에서는 아우성일 텐데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리터씩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요소수가 안 들어와서 뭐 하루를 서고 하루 일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공급이 원활치 않게 되면은 분양자나 임대사업자 그분들이 이제 입주 시기가 늦춰지면은 그만큼 또 손해가 오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좀 될 수. 아니 근데 최진문 교수님 이게 부족하다고 손만 놓고 있을 게 아니라 뭐가 뾰족한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정부는 3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안은 뭐냐면 이게 산업용 요소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량용 말고 산업용으로 쓰는 요소수가 있는데 이거를 좀 바꿔서 산업용을 차량용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 지금 현재 보니까 뭐 철강, 화력, 시멘트 업계에서 요소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재고를 파악해서 어느 정도까지 변경 가능할지 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환경부는 대기 배출 기준. 왜냐하면 이게 대기에 그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걸 막기 위해서 요소수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동차 시스템을 바꾸면 사실 요소를 넣지 않고도 운행은 가능해요. 물론 이제 환경이 오염이 되겠죠. 근데 급한 상황, 정말로 급한 상황이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이제 방안으로 검토 중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매점 매석, 그러니까 이제 막 사들여 가지고 그걸 비싸게 지금 뭐 거의 한
6만 원, 10만 원 정도로 팔린대요. 원래 이게 11,000원 정도 하거든요. 만 원에서.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10배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네. 요거 사재기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적발해서 처벌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청와대가 오늘부터 이제 요소수 대응 TF를 만들어서 매일 일일 비상 점검 체계를 가동을 해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국과 협상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가능한 한 우리 쪽에 좀 더 빨리 끌어올 수 있는 방안들을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와는 무관하다는 생각 마시고요. 같이 한 마음으로 좀 이겨내야겠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인도에서는 지금 최대 명절이란 얘기가 있어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인도의 최대 축제인 빛의 축제라고 불리는 디왈리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4일 시작이 됐는데요. 장장 5일 동안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축제 현장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시죠. 어떤 축제일까요? 네. 자, 지금 인도 북부에 위치한 도시 아요디아를 찾아가면 이렇게 강변을 따라 길게 뻗은 빛의 길을 볼 수 있습니다. 우와. 자세히 보면 90만 개의 토기 램프가 모여 이런 장관을 이루고 있는 건데요. 네. 빛의 축제라 불리는 힌두교 최대 축제 디왈리. 인도 사람들은 디왈리 기간에 가능한 많은 빛을 밝힐수록 그만큼 더 큰 행운이 차지한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요. 등불뿐만 아니라 불꽃놀이, 폭죽도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아하. 그 사용량이 얼마나 많은지 디왈리 축제가 끝나면 인도의 대기질이 급격하게 나빠질 정도로 합니다. 아이고.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그럼 디왈리가 우리로 치면 어떤 명절이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저 디왈리가 힌두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시점인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설날 비슷한 그런 건데 우리 설날보다 굉장히 큰 행사고 저게 불을 밝히면서 무지와 악이라는 어둠을 이제 물러가라라고 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신들한테 감사하고 또 친지들끼리 선물도 교환하고 그런 건데 며칠에 걸쳐서 14억의 축제가 벌어지고 시장의 대목이고 그런 거대한 행사입니다. 네. 앞서 이제 뭐 대기질 오염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이 디왈리 관련 이 명절 축제와 관련해서 우려되는 점들이 있다면서요, 허주연 변호사님. 맞습니다. 일단 제일 우려되는 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할지 우려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인도 곳곳에서 이렇게 불꽃놀이, 등불놀이가 이어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최근에 인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행스럽게도 좀 감소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놓고 더욱더 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번 축제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이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날 것이 우려된다 이런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한 가지 문제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대기 오염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네, 디왈리 축제가 원래 이 어마어마한 양의 불꽃놀이, 등불놀이를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원래도 이 대기 오염 문제가 좀 이제 심각하다 이런 지적들이 그래요. 있어 왔는데 네. 실제로 이 인도의 대기질이 곤두박질 치는 그런 수치로도 증명된 바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좀 문제로 지적이 되고 아하. 있습니다. 자,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지 오늘로 꼭 닷새째잖아요. 그런데 벌써부터 우려가 되는 장면들이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돌입하면서 클럽을 비롯한 유흥업소도 영업을 재개를 했는데요. 그런데 일부 클럽에서 이런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강남의 한 클럽,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마스크를 잘 착용한 듯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데요. 이렇게 마스크를 내린 채 춤을 추는가 하면 귓속말도 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고 뿐만 아니라 흡연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 영상만 보면 마치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돌아간 듯한 그런 모습인데 정말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마치 진짜 저곳은 코로나가 아예 종식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저 클럽이라는 곳 자체가 대표적인 산밀 공간이거든요. 그러네요. 밀폐, 밀접, 밀집 네. 그런 곳인데 저곳에서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부 손님들이 마스크를 안 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음주 흡연까지 했다고 강남 클럽에서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홍대 거리에서도 일부 손님들이 마스크를 안 하고 거리를 활보했다. 네.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지난 주말에 할로윈 그 사흘간 기간 동안에 방역 위반으로 1289명이 적발이 됐는데 아하.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클럽은 이른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방역 패스가 필요한 곳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방역 패스가 필요한 곳인데 11월 7일까지는 계도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처벌을 안 받는다고 하는 건데 네. 그 계도 기간이라는 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권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권장하는 게 아닌데 네. 지금 일부 클럽에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11월 7일까지는 괜찮다. 하하.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도 자정까지 놀아도 된다. 아이고.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정말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어쨌든 같은 문장도 다르게 해석하는 참 저 능력이 참 신기하고 씁쓸하기만 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보통 일상에서 힐링하고 느긋함을 찾으려고 찾는 그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이게 멕시코에 있는 유명 관광지역 칸쿤이라고 하는 그러네요. 곳인데요. 네, 들어봤어요. 그곳에서 대낮에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인데 영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영복 차림을 한 많은 사람들이 리조트 로비에 모여 있습니다. 다들 휴대전화로 이 상황을 기록하거나 불안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즐기던 사람들이 이렇게 실내로 뛰어 들어와 모여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허허. 이건 뭐냐면 바로 이 리조트 안에서 총격전이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세상에.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리조트 밖에서는요, 헬기가 분주하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실 수 아이고. 있고요. 검은 옷차림에 경찰 특공대까지 출동을 해서 중무장한 상태로 탐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총격전이 벌어진 현장에서는요, 이렇게 접근 금지 띠를 두르고 감식반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한쪽에서는 만약을 대비하는 듯 오. 총기를 들고 지키고 선 모습도 보입니다. 네. 리조트 투숙객들은 난데없는 소동의 발코니에 서서 바깥 상황을 걱정스럽게 지켜보는 모습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모처럼의 여유를 즐기려던 저 투숙객들은 저게 대체 무슨 날벼락이었겠습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지금 칸쿤에 머물고 있는 미국의 한 방송국 임원에 따르면 당시 해변에서 비치발리볼을 하던 사람들은 괴한들이 총을 쏘면서 다가오는 걸 봤다고 한다. 또 해변과 수영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달아났고 서로 끌어안고 울고 있었다라면서 당시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총격전을 벌였던 괴한들의 정체는 밝혀졌을까요? 허준 변호사님. 바로 마약 갱단들이었어요. 허허. 멕시코 현지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마약 라이벌로 의심되는 조직 간의 충돌이 있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총격전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원 2명이 현장에서 숨졌고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관광객들 중에 큰 부상자는 없는데 1명이 이제 경미한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어쨌든 더 큰 대형 참사가 빚어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